배관에서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대재해법으로 강조되고 있는 기관이므로 많이 출제 빈도가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는 인명피해, 손실 감소, 생산성 향상입니다. 이제는 안전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수율은 연시간 수분의 근로재 건수의 100만 분의 1입니다. 100만 분의 1. 도수율, 강도율, 근로시간 수의 근로손실일수를 강도일이라고 합니다. 근로총시간 수분의 근로손실 일수. 1000시간당 제 시간을 강도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산업재해 경중 정도를 알기 위해서 사용되는 강도율의 계산식으로는 연 근로 총 시간 수분의 근로 손실 일수 곱하기 1000. 강도율은 1000입니다. 근로 손실 일수를 강도율이라고 하는 거죠. 근로 강도가 세다, 약하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로 손실 일수가 크다, 작다로 나누는 거죠. 기출문제 봐주시고, 천인율, 근로자 수분의 근로재해 건수를 1000으로 나누면 연 천인율이 나옵니다. 업무상 제 상태를 나눈 내용인데요. 근로자 수로 나눈 것을 천인율이라고 합니다. 안전표시하고 색깔별 안전표시 상태, 적색 고도위험, 주황색 일반위험, 황색 주의, 녹색 안전, 청색 송전 중, 보라색 방사능, 백색 통로 정리 정돈, 파란색 출입 금지. 우리는 백색, 녹색 등이 안전한 것이고, 가장 빨가면 가장 위험합니다. 주황색, 황색 주의. 보라색이 뭐라고요? 방사능입니다. 파란색은 출입 금지입니다. 청색하고 파란색은 출입 금지입니다. 송전 중에 들어가면 죽기도 합니다. 우리가 배관 공작을 하면서 수공구류, 기계공구류, 전동공구류에 대해서 다치기도 하거든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줄, 야스리, 일본말로 야스리. 줄은 자루 부분 점검하고, 쇳가루는 불어내면 안 됩니다. 뭘 하죠? 붓으로 털어내는 거예요. 줄을 망치로 쓰거나 다른 용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줄에 의해서 다치거나 부러지면서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칩이 있으면 와이어 브러쉬로 제거합니다. 붓으로 제거한다는 이야기죠. 끌. 당연히 다치지 않아야 되고, 머리가 찌그러진 것은 고른 후에 사용합니다. 쇠를 따거나 나무를 딸 때는 보호경 써야 되고, 비산에 주의해야 되고, 정을 잡으면 손을 빼고, 망치에는 힘을 줘야 되겠죠. 정에다 손을 꽉 잡으면 다칠 확률이 많아집니다. 줄 작업 시 안전 속도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용도 쓴다, 안 된다, 자료 부분 점검한다, 맞다, 균열 여부, 중간에 깨지면 다친다. 절상 이유는 뭘로 한다? 브러쉬로 처리한다. 배관 공작 중 수건부 운반사항, 운반사항. 공구를 아무 데나 놓으면 될까요? 불안 장소에 놓지 않을 것. 맞습니다. 수건구를 손에 잡고 사다리를 오르지 말 것. 예, 안 되죠. 손에 잡으면 한 손으로 사다리를 오르다가 낙상사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이나 끌등에 예리한 분의 칼집에 보관할 것. 수건구도 허리춤에 보관한 다음에 두 손으로 올라가야 되죠. 드라이브 등과 뾰족한 주머니는 공구 아니죠.
공구 집에다 보관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주머니에 넣었다가 주머니에서 찔릴 수 있습니다. 망치, 해머, 보호안경 서서히 치고 장갑을 끼면 안 됩니다. 해머나 쓸 때는 장갑을 끼면 미끄러집니다. 자루에 완전히 고정해야 되고 넓은 곳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토치램프 우리가 가스 용접을 하거나 쓸 때 쓰는 겁니다. 인화물질이 없는 곳에서 기름이 누설되지 않는 곳에서 소화기 모래 준비가 준비돼야 되고 이거는 옛날 프라이밍 토치를 말씀하는 거네요. 휘발유 붓고 예열하고 뭐 20회 정도 펌핑해 준다. 이거는 뭐 옛날 거라서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 문제 가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작업 중에 가솔린이 떨어지면 화기가 완전히 없는지 식은 다음에 가솔린을 주의해야 됩니다. 화기가 있는 상태 가솔린을 주의하면 가솔린 가스가 올라가면서 폭발할 수 있습니다. 동력나사를 찾기. 동력으로 돌아가는 나사를 내므로 손에 끼임 현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치거나 할 확률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만지지 절삭된 부분 맨손 안 됩니다. 기계 정지하고 절삭 시에는 절삭유를 공급해야 됩니다. 절삭유 공급 사용할 때는 척을 확실히 고정시키고 척을 사용 후에는 얘를 열어놔야 됩니다. 정비 수리할 때는 기계를 정지 후에 합니다. 배관용 공구 장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배관용 공구에는 파이프 바이스, 탁상 바이스, 파이프 커트, 파이프 렌치, 파이프 리모, 수동 나사 절삭기, 동력 나사 절삭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관 및 공구 장비에서 한번 보고 온 겁니다. 잠깐 여러분이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배관 공구 장비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놓으시길 바라고 기출문제로 가겠습니다. 나사 헤드식 동력 나사 절삭기로 할 수 없는 것은 물어봅니다. 나사를 자르고 그스름 제거하고 나사를 절삭하는 것이 다이헤드 동력 나사 절삭기이거든요. 관이 찌그러진 관을 정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계 취급 안전 중에서 연삭 작업과 드릴 작업의 안전 수칙에 대해서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연삭 작업은 숫돌에 전동 모터로 돌려가는 것이므로 측면 사용을 금지하고요. 연삭 작업할 때는 흡진 장치가 있도록 하고 숫돌 커버를 장착해야 됩니다. 숫돌 차이 틈새가 몇 미리? 3mm. 연삭 숫돌은 드레싱, 항상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갈아내고 사용해야 됩니다. 드릴 작업 중에는 장갑 끼지 않습니다. 장갑 안 끼는 공구 중에 해머가 있었습니다. 드릴 날끝이 양호한 것을 쓰고 끼익 하는 이상음이 나면 뭐 한다? 스위치를 끄고 드릴에 칩이 발생하면 정지 후에 제거해야 됩니다. 장갑을 끼지도 않았고 칩을 돌아가는 상태에서 하다가 손을 다치고 장갑을 끼고 하면 더 크게 다칩니다. 기출문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작업 후 안전수칙으로 틀린 것은 장갑 안 낀다. 드릴 날 좋은 거. 이상음이 나면 스위치를 끈다. 드릴 칩이 발생하면 회전 중에 제거하면 절대 안 된다. 장갑 끼고 하면 더 큰 사고 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중 장갑을 끼고 하면 안 되는 것. 제가 두 가지 가르쳐 드렸습니다. 드릴 작업, 망치 작업. 나머지는 장갑을 꼭 끼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배관용 공기기구 사용 시 안전수칙으로 틀린 거는 천천히 연다. 앞에서 했습니다. 앞에서 배관용 공구 사용할 때 분명히 했습니다. 재해 대비하고 보고 항상 해야 됩니다. 활동부에는 그리스를 칠해서 항상 윤활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합니다. 기출문제에 출제 범위가 많이 나옵니다. 연삭 작업 시 안전수칙으로 올바른 것은 수도의 측면을 사용하면 안 되죠. 보안경은 꼭 써야 됩니다. 수도 커브는
100% 달아야 됩니다. 두께는 3mm, 틈새는 3mm. 연마면에 먼지가 색가루가 없도록 청소하는 작업이 뭐죠? 드레싱 작업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배관 작업 안전수칙. 배관 안전수칙 작업하면서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고 있고 출제 빈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안전수칙에 대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된 정돈, 잡담 및 장난, 물건을 고정시킬 때 한 곳으로 쏠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화상주의, 토치에 대한 장난, 와이어 로프는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배관 이송 시 로프 후기에서 빠지지 않도록, 로프 후기에서 빠져서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접 헬멧은 차량 번호 적정이 중요합니다. 오일 버너를 사용할 때는 연료나 가스 탱크에 놓지 않도록 하고, 나사 절삭 작업 시는 평탄한 곳에 확실히 고정하고 사용합니다. 재료는 평탄한 장소에 놓고 미끄럼 방지가 되면 떨어져서 낙하물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밀폐된 용기는 도장 작업할 때는 강제 통풍을 해야 됩니다. 질식 사고에 대한 위험도를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치 램프는 가열 토치를 사용하여 광가열 굽힘 작업이 가능한 오래 가열할수록 좋다. 천천히 오래 가열할수록 좋습니다. 주철관 속개 출발 시 용해 납은 1회로 나누어 주입해야 됩니다. 토치 가열하면 짧게 낮은 온도로 짧게 가열할수록 좋습니다. 높은 곳에 배관할 때는 지면에서 30도 이내로 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설치합니다. 배관 작업 중 볼트, 너트를 조일 때는 몸의 중심이 잘 맞추고 스패너는 볼트가 맞는 것을 사용한다 라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사다리는 직각에 갖게 75도 이내로 합니다. 75도 이내로 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설치합니다. 30도 이내로 하면 사다리의 중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쓰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같은 문제로 두 문제가 출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관 시공 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안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공구들의 정지 정도는 철저히 합니다. 장난을 금지합니다. 용접 헬멧은 차공 번호가 적정한 것을 사용합니다. 3번입니다. 고정시킬 때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고압가스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연성 기체가 부유하다가 공기 접촉하면 폭발합니다. 액화석유는 LPG죠. 아까 가볍다, 무겁다. 낮은 곳에는 고이지 않는다. 2번이 정답입니다. 무겁다 그래서 낮은 곳에 고입니다. 일산화탄소는 가연성 가스로 공기가 공존할 때 폭발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세틸렌은 공기와 같은 지연성과 공존하지 않아도 분해 폭발합니다. 분해 폭발. 그래서 꼭 세워서 보관해야 되고 눕혀서 보관하면 안 된다라고 안전수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상 고소 작업, 숙련자만 오르도록 하고 몇 도 이내, 75도 이내, 앞에서 문제 나왔습니다. 안전벨트 착용해야 되고,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물을 치고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구나 부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는데, 떨어뜨리는 걸 대비해서 안전모를 써야 되고요. 사다리는 등지고 내려오지 않도록 합니다. 사다리는 75도 이내에 기출문제에서 있었습니다. 전기 용접의 안전수칙. 전기 용접은 전압이 높은 용접기를 사용하지 않고 전격 방지기를 설치합니다. 용접기 내부는 뜯지 않도록 하고 홀드는 완전하게 절연되어 있어야 되고 비 오는 날 습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안전 홀드와 보호구를 착용하고 신체를 노출시키지 않는다. 용접할 때 신체를 노출시키면 뭐하죠? 화상 입습니다. 착용유리는 적당한 번호, 작업 중지에는 꼭 전을 내리고 작업 정리 정도는 기본입니다. 기출문제 보면 헬멧이나 실드를 사용하지 않아서 눈에 들어오는 치료법으로 잘못된 것은 암염이 생깁니다. 암염.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암염은 수시간 후에 10시간, 15시간 아닙니다. 1시간, 2~3시간에도 암염 생길 수 있습니다. 길망약으로 이렇게 돼서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 용접 시 안전수칙입니다. 가스 용접에 절단할 때 안전수칙, 가스 용접도 그렇고 절단할 때 점화할 때는 점화용 라이트를 사용합니다.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아세틸렌 용기에 충격을 가하면 안 됩니다. 충격 용기는 40도 이하에 보관합니다. 가스 집중 장치는 몇 미터? 5m 이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산소와 아세틸렌 호스는 바뀌지 않도록 나사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왼나사, 오른나사라요. 산소는 오른나사, 가연성 가스는 왼나사로 정리됩니다. 작업장 정리 정돈. 운반기계 안전수칙까지 보고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반대 위에는 한 사람, 시야 확보, 출입구 지장, 운반차 무게중심은 아래가 되도록 항상 짐을 들고는 지게차 아래로 내려서 운전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용접 배관 작업 시 안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벙커CU를 담았던 드럼통을 가스 용접기로 절단하면 어떻게 되죠? 남아있던 벙커CU가 타서 화재가 납니다. 틀렸습니다. 양두 그라인더 작업 시 용접 장갑 끼고, 장갑 끼지 않은 것은 해머와 드릴입니다. 작업장에 가스 활집 방식 용기를 잠간 후 소방서에 연락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도망가는 게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화재가 크면 가스 용기를 잠궈주는 거, 밸브를 잠궈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스 용기를 물로 헹군 다음 용접 아래까지 담은 후 용접합니다. 다음 중 가스 용접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장소는 가스 용접은 가연성 물질이 없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이 가연성 가스를 용접하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운반기계에 의한 연속 운반 작업 시 안전수칙에 어긋나는 거 틀린 것은 운반대에 여러 사람 타면 안 됩니다. 시야 확보합니다. 출항이 지장 없는 크기로 할 겁니다. 운반차에 물건 쌓을 때는 중심이 아래가 오도록 쌓습니다. 보일러 분출 시에 조치사항이 있습니다만 따로 내용보다는 문제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사고의 조치사항입니다. 보일러 부근에 있는 사람들을 긴급히 대치시켜야 됩니다. 댐프를 정지하고 송풍기를 정지시켜야 됩니다. 다른 보일러와 전기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전기 밸브를 열면 안 됩니다. 다른 쪽으로 전기관이 가서 다른 보일러도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일러 분출 시 긴급 조치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이 화면을 열어보시고 이 내용을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피, 연도 캠퍼, 압입 통풍, 연소 정지, 전기관 연결을 끊고 급수를 계속해서 수위저하를 막고 자연냉각을 기다리고 사후 대책을 강구합니다. 찢어진 부위가 분출한 경우에는 급수를 정지합니다.